네, 김영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양, 특히 그 한국에서의 교육 철학, 그리고 서양에서의 교육 철학,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학자들, 그런 이제 교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은 교육 철학이 없고, 서양은, 아주 그 특별한 교육 철학을 통해서 길러진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 시민으로서 잘 움직여가고, 반면에 동양, 특히 이제 한국에는 이제 교육 철학이 마치 부재해가지고 선진 시민으로 갈 수 없는, 가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지금 하고 있고, 또, 책으로도 많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도 그 교육 철학이 있죠. 교육 철학이 대단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교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 교육 철학에 대한, 교육이라는 그 뜻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오도된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마구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서양에서 주로 이제 지금 시스템들이, 교육 시스템들이 거의 서양에서 온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좀 잘 맞지 않는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그 유전자에 하고 잘 맞지 않는, 아무튼 그 요즘에 그 교육 철학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서양식의 그 교육이 들어와서, 가령 이제 옥스퍼드의 출신들이 케임브리지를 이제 만들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하버드를 만들고, 하버드 출신들이 뭐 예일을 만들고, 또 프린스턴 만들고, 스탠포드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온 거고, 그래서 효율을 따지고, 경쟁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서유럽, 뭐, 그쪽의 교육들은 조금 독특하게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의 그 교육 철학, 서양의 교육 철학이 과연 다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서양에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이라는 게 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을 이 어원적으로 좀 따져보면 에듀케이트죠. 에듀케이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에듀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밖으로 듀스라는 거는 이게 끌어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소양, 뭐 소질, 뭐 천재성,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이 천재성을 밖으로 이제 끌어낸다는 거죠. 그게 교육의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잘 보면 결국은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소질, 재능, 이 천재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원어적
어원적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한국의 그 좀 교육 그런 시스템은 그냥 주입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소양, 뭐 소질, 재능, 뭐 천재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계화된 어떤 틀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암기 잘하고 정답을 잘 찍어내는 이런 교육이 이제 수준 떨어지는 거고 잘못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좋죠. 이거 좋아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천재성, 소질, 소양, 재능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소양이 굉장히 좀 더, 아주 기존에 지금 한국에서 잘못된 어떤 교육 정책, 교육 철학에 비하면, 그래서 굉장히 우월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천재성을 끄집어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뭐 할 거냐. 가령 이제 이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다. 또 문화가 있다. 뭐 등등등 뭐 음악 뭐 예술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천재성, 그 재능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정치 쪽에 천재고, 어떤 친구는 경제 쪽에, 어떤 친구는 사회, 어떤 친구는 문화적인, 어떤 친구는 예술적인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재능,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냈어. 끄집어내서 이제 각각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재적인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마무시한 어떤 능력을,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제 쭉쭉이 있겠죠? 그럼 사람마다 A가 이걸 잘하고 B는 이걸 잘하, C는 이걸 잘해. 뭐 이렇게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아주 천재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경제에 해박하지 이 정치 쪽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 부족한 점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꼭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수준이 되게 한다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된다네. 그런 것을 각각 갖고 있는 천재성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쳐 줘가지고 같이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가는 게,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속된 말로 잘 사는, 같이 즐기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죠. 서양의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공감하는 거죠. 저도 공감하죠. 근데 동양이 이런 게 없나 이거야. 특히 한국에는 없나 이거야. 한국에 한번 볼까요? 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교육 이렇게 생겼잖아요. 교육.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교라는 거는 이 효자는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 이거는 뭐냐? 요거는 회초리고 요거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으로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 모습이 교자라는 게. 대신 손으로 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 이게 회초리가 이렇게, 이게 처음초 이치리, 처음에 이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치대로 되돌리는 게 회초리인데, 회초리를 손으로 들고 있는데 그 회초리를 치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 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과 육체를 크게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게 육성이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매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몸과 마음, 이게 몸뚱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서 성장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육성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잘 보면 왜 사랑의 회초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회초리를 잡고 있느냐? 왜 회초리를 가지고 이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율곡 선생도 이 경목요결이라고 그래서 무지몽매한 아이들은
그 좀 계몽주의 똑같은 거죠. 이거 무주몽매하니까 이게 회초리를 이렇게 좀 쳐가지고 그걸 깨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좀 깨워가지고. 자, 교육이라는 거를 이런 교육 철학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교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서 서양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이런 논리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특유의 그 주입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만 이 틀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정답을 찾아내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난맥이 막 생기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성장시켜서 육성시키냐.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은 같은 공동체 이렇게 있잖아요.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이게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서양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을 동양도 똑같아요. 동양도 똑같아.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왜 보내는 거야? 자,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이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결국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부족한 친구들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끌어올려. 자기가 이제 높아졌어. 공부를 많이 해갖고 높아졌죠. 높아지면 자기 깨우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 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봄하고 가을에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목적이 아니고 잘 따라가는 그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가는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왜 못 따라가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가 부족한 이유가 없는데 왜 네가 이렇게 열등하게 가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잘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술을 좀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이래서 공부 못하고 교수하고 잘 안 맞는다, 뭐 학과가 잘 안 맞는다, 전공이 안 맞는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쭉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태극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는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놈을 여기 수준까지 높이 올려주려면 이 친구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끌어올려야지. 그럼 이 친구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교수진도 그 교과목에 맞는 교육을 하고 부족한 교육을 조금 더 거기다 강좌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 특히 한국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이 지치주의라고 이 지치주의에서 온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융평 사상이에요. 융평. 예? 융평. 이 융평 사상이 뭐냐면 이 끌어올린다는 융자에 높인다는 그래가지고 평평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족한 녀석이 있고 이게 지금 잘 가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가는 녀석이 끌어올리라는 거야.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시키라는 거야.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움을 줘가지고 끌어올리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 끌어올린다는 융자거든. 그래가지고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이게 지치주의는 뭐 중국에서 온 사상이지만 융평 사상이라는 것은 이 조광조가 정암 조광조가 주장했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암을 통해 가지고 또 율곡을 통하고 그 송암 뭡니까 송우암 송치열 또 이렇게 정조 뭐 왕들이든 이게 뭐 신료들이든 따질 거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공부를 끌어올려 가지고 평평하게 끌어올려서 평평하게 가는 융평 사상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라는 거야. 누가 결국 공부 잘하는 녀석 그 구성원마다 공부를 어느 형태로든 해서 먼저 올라가야지
되는데 너도 안 올라가려고 하고 나도 안 올라가려고 하면 나도 안 올라가려고 안 하고 다 안 올라가려고 하면 회초리를 왜 들고 있냐는 거야. 회초리를 왜 들고 있어? 손에. 올라가서 너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가 딴짓하면 거기 좀 우등한 친구가 안 되잖아요. 우등한 친구가 약간 열등한 친구를 끌어올리라는 건데 우등한 친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교육 철학에 이 교육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잘난 놈은 끌어올려가지고 잘난 놈이 못난 놈을 끌어올려가지고 융평해가지고 융평으로 가라는 건데 자꾸 딴짓하니까 딴짓하고 그러면 뭐 게임이나 하고 있고 가서 쌈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이거 종아리를 치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치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너는 성장해가지고 잘 돼야 네가 너보다 조금 어려운 친구, 좀 못한 친구들을 끌어올려갖고 융평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네가 딴짓하니까 왜 그 딴짓하냐 그러면서 이제 종아리 치는 거지. 종아리 막 이렇게 이단 업차기를 막 하면 그냥 폭력이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서 이게 그렇게 이제 탈선하거나 삐딱하게 가면 이제 그걸 회초리를 쳐. 처음에 이치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써서 쳐면 이제 그 친구가 이 몸과 마음을 높이 성장시키는 거죠. 육성시키는 거죠. 그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아니지. 그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융평 사상, 융평이 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못 따라오는 친구들을 어떤 형태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같아지는 수준으로 가게. 이게 뭐가 다르냐? 그게 정치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정치적으로 높여주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은 경제 교육을 시켜서 높여주고, 사회, 문화, 예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여줘가지고 그 수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서양이나 동양, 특히 한국이나 교육 철학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교육 철학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을 하면 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금 교수 사회를 다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 이런 교육 철학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서양적인 어떤 교육 철학만 아주 우등하고 동양적인 특히 한국에는 교육 철학이 부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걸 공부를 교육에 대한 이런 이름만 아니 에듀케이션에 시작된 걸 그 하나만 찾아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이나 소질, 재능, 천재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현해 가지고 각각의 잘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천재성을 부각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얼마든지 알려가지고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융평과 다르지 않다. 동양과 서양이 사실 다르지 않은데 서양에서만 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그 교육 철학을 약간 뭐랄까 좀 폄훼 뭐 이렇게 좀 낮춰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한국에는 지치주의를 통해서 융평 사상이 지금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 융평 사상이 지금 잘 이제 인식이 안 됐고 공부를 이제 받질 않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는 거죠. 동양과 서양의 교육 철학은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이것을 좀 이걸 보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극히 일부지만 그래도 제 사상, 이 철학 사상을 좀 이 교육 철학에 대한 사상을 좀 인식해서 좀 변화하는 그 나비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